75세가 되면 모든 게 늦습니다. 건강도, 관계도, 마음도.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지팡이를 짚고 걷는 80대 노인을 봅니다. 느리게, 아주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건 내 미래가 아니겠지. 하지만 10년 전 그 노인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저렇게까지 안 될 거야. 65세 때는 아직 괜찮습니다.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합니다. 10년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빨리 옵니다. 어느새 75세가 되고, 몸은 말을 듣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 그때 좀 더 챙길 걸. 그때 좀 더 움직일 걸. 그때 관계를 정리할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딱 5년입니다. 5년 후엔 정말 늦습니다. 왜 20년이 노후를 결정하는가? 얼마 전 동네 슈퍼에서 한 할머니를 봤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혼자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느렸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올랐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아파트 1층 벤치에는 70대로 보이는 남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숨을 헐떡이며 겨우 몇 미터를 걸어온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10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70대 때 매일 몸을 썼고 남자분은 70대 때 이제 쉬어야지 하며 몸을 멈췄습니다. 병원 의사들은 말합니다. 70대의 낙상으로 골절된 노인의 절반은 1년 내 거동이 불가능해진다고.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고. 그래서 65세에서 75세가 중요합니다. 20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80대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볼지 아니면 작은 텃밭을 가꾸며 햇볕을 쬐일지 그 차이는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 몸을 쓰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그런데 절대 누워있지 않기가 더 중요하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 이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절대 누워있지 않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베란다에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거창하진 않습니다. 팔 돌리고 다리 펴고 허리 숙이는 게 전부입니다. 15년째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안 하면 몸이 굳는 게 느껴져요. 그분은 지금 74세입니다. 여전히 혼자 장을 보고 계단을 오르고 버스를 탑니다. 반대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 다른 분은 68세 때부터 거의 집에만 계십니다. 나이 들면 쉬어야지. TV를 보고 소파에 앉아 있고 피곤하면 눕습니다. 하루 중 절반은 누워 계십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73세입니다. 하지만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누워 있었느냐 아니냐. 몸은 쓰지 않으면 녹슬리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65세 이후로 하루 1시간 이상 누워 있으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70세가 넘으면 그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한 번 빠진 근육은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앉아 있더라도 누워 있지는 말아야 합니다. 피곤하면 의자에 앉으십시오. 소파에 기대십시오. 하지만 침대에 눕지는 마십시오. 잠잘 시간 외엔 절대 눕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헬스장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몸을 세워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10년 후
당신의 다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2. 사람을 정리하고 비교를 멈춘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건 먼저 연락 끊기다. 관계를 정리하라. 이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정작 어려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가 먼저 연락을 끊는 것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며느리가 해준 반찬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주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하지만 3개월 후 그 이웃을 다시 만났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데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구나.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릅니다. 며느리 자랑을 하던 사람도 집에 가면 외롭습니다. 손주 자랑을 하던 사람도 1년에 손주를 2~3번밖에 못 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도 배우자와 대화는 없습니다. 모두 다 힘듭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남의 삶은 남의 것이고 내 삶은 내 것입니다. 비교할수록 나는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면 내가 가진 것이 보입니다. 따뜻한 방, 맛있는 밥, 걸을 수 있는 다리, 말할 수 있는 사람 1명.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40년 지기 친구였지만 만날 때마다 자녀 자랑만 하는 그 사람. 매달 나가는 모임이지만 돌아오면 피곤함만 남는 그 자리. 안 가면 뭐라고 할까봐 걱정하며 나가는 그 약속. 이제 그만 끊으십시오. 죄책감이 들 겁니다.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제가 아는 한 분은 65세 때 20년 넘게 다니던 모임을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답니다. 나 때문에 분위기 깨지는 거 아닐까 걱정했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그 모임 사람 중 1명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커피 한잔 할래? 놀랍게도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연락했습니다. 억지로 만나지 않으니까 진짜 보고 싶을 때만 연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이서만 만나니까 훨씬 편했습니다. 남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자랑 듣느라 속상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때 끊기를 정말 잘했어요. 이제는 진짜 편한 사람 1~2명하고만 만나요. 그게 훨씬 좋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나를 이해하는 사람 1명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1명과 함께 있을 때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만으로도 당신은 행복합니다. 3. 자녀와 적당한 거리를 둔다. 억울하지만 그게 맞다. 자녀와 거리를 두라.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녀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평생 자녀 위에 살았는데 이제 와서 거리를 두라니. 하지만 그게 맞습니다. 자녀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가 불편해집니다. 부모는 섭섭하고 자녀는 부담스럽습니다.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관계는 틀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딸과 함께 삽니다. 손주 돌보는 일을 도맡고 집안일을 하고 딸이 퇴근하길 기다립니다. 딸은 바쁩니다.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혼자 앉아 TV를 봅니다. 외롭습니다. 함께 살지만 대화는 줄어듭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서운하고 딸은 어머니가 부담스럽습니다.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엔 불만이 쌓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어머니는 아들 내외와 따로 삽니다. 같은 동네에 살지만 매일 만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밥을 먹습니다. 명절엔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이 오면 가능할 때만 도와줍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하고 물으면 응, 괜찮아 하고 답합니다. 실제로 괜찮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요? 가끔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함께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보다는 낫습니다. 함께 있는데 외로운 게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쓸쓸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필요합니다. 자녀는 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녀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괜찮아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자녀에게 기대지 않으면 정말로 괜찮아집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병원 가고. 처음엔 힘듭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합니다. 그러면 자녀도 편해집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합니다. 엄마, 주말엔 뭐 해? 우리 밥 먹을래? 억지가 아니라 진짜 보고 싶어서 하는 연락입니다. 그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4. 돈을 아끼되 이 네 가지엔 절대 아끼지 않는다. 노후에 돈을 아껴야 한다. 이것도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 쓰고 어디에 안 쓸지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노후에 가장 불안한 것은 돈입니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극단적으로 아낍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포기합니다. 자신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아껴야 할 곳과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네 가지. 첫째,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종합검진은 꼭 받으십시오. 비용이 아깝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70대에 발견하는 병과 75세에 발견하는 병은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치아. 이가 없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으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임플란트가 비싸더라도 이만큼은 아끼지 마십시오. 셋째, 보청기. 귀가 안 들리면 사람을 만나기 싫어집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외출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로워집니다. 보청기 하나가 당신의 관계를 지킵니다. 넷째, 사람. 친구와의 밥과 여행비, 차 한 잔. 이건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0세 때 친구가 여행 가자고 했답니다. 1박 2일, 비용은 15만 원. 그분은 고민했답니다. 15만 원이면 한 달 반찬 살 돈인데 결국 안 갔습니다. 그런데 3년 후 그 친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제야 후회했답니다. 그때 15만 원 아끼지 말고 갈 걸.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친구와의 밥과 여행비는 그냥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이 당신의 외로움을 막습니다. 그 돈이 당신의 추억을 만듭니다. 그러니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반대로 아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자녀 결혼자금, 손주 용돈, 명절 선물. 주고 싶은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신중하십시오.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합니다. 끊으면 서운해합니다. 주지 않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줄 수 없는 걸 억지로 주는 게 나쁜 겁니다. 75세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5세 때 아꼈던 돈,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쓸 걸 그랬어요. 그때 친구랑 여행 한 번 더 가고 맛있는 거 한 번 더 먹는 게 지금 남은 통장 잔고보다 더 소중했을 텐데. 돈은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삶이 돈을 위한 게 아닙니다. 건강검진, 치아, 보청기, 사람. 이 네 가지엔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하지만 자녀에게 쓰는 돈은 신중하십시오.
그 균형이 당신의 노후를 지킵니다. 오늘을 산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그런데 정작 어려운 건 지금 이 순간 느끼기다. 오늘을 살아라. 이것도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정작 어려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는 좋았지. 옛날엔 내가 이랬는데. 젊었을 땐 말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과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과거는 아름답게 기억됩니다. 힘들었던 일은 잊히고 좋았던 순간만 남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항상 현재보다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런 걱정을 자주 하십니까?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그렇다면 당신은 미래에 살고 있는 겁니다. 미래는 불안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칩니다. 하지만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좋았지 하고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 나중에 어쩌지 하고 미래만 걱정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오늘은 안 삽니다. 둘 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때 좀 더 살 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72세의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날씨를 확인합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오늘 할 일을 생각합니다. 거창한 계획은 없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돼요. 오늘은 오늘이니까. 그분의 말입니다. 오늘 먹은 밥이 맛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의자에 앉아 있다면 등받이에 기댄 그 느낌을 느끼십시오. 차를 마신다면 입안에 도는 그 따뜻함을 느끼십시오. 창밖을 본다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이뤄야 오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오늘,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삽니다. 그 하루가 모여 10년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 안에 바꿔야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며 나는 이미 늦었구나 하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70세든 73세든 심지어 75세라 해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안에 바꿔야 합니다. 80세가 되면 정말 늦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침대에 눕지 마십시오.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오늘은 못 가겠어요 라고 말하십시오. 자녀에게 엄마는 괜찮아 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괜찮아지려고 노력하십시오. 건강검진, 치아, 보청기, 친구와의 밥값엔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과거를 놓아주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단 하루만 바꾸십시오. 그 하루가 10년을 바꿉니다. 10년 후 당신은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요양원 침대일까요? 아니면 햇볕 드는 창가일까요? 지금 당신이 하는 선택이 그 답을 만듭니다. 이미 선택은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일어나서 한 일이 바로 그 선택입니다. 침대에 누웠습니까? 아니면 의자에 앉았습니까? 억지로 만난 사람과 시간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편한 사람과 차를 마셨습니까? 자녀에게 기댔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해결했습니까?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후 당신의 모습을 만듭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75세, 85세에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을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한 선택이 10년 후 당신을 만듭니다. 그 10년이 당신의 노후 전부를 바꿉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분께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하루 보내십시오.